네, 천재박 양반전 보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은 양반전을 분석하기 전에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먼저 풍자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풍자라는 키워드는 일단은 뜻에 나와 있는 대로 간접적으로 비판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풍자에서 중요한 키워드 3개만 딱 꼽아 드리자면 간접 비판. 즉, 풍자는 직접 비판이 아니야. 간접 비판이야. 알겠지? 이거 중요합니다. 직접 비판이 아니라 간접 비판이다. 그리고 풍자는 역시 비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점.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웃음을 유발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3박자가 다 있어야 풍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양반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풍자가 담겨진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렇다면 이 작가, 양반전이라는 작품은 무엇을 비판하는가? 무엇을 풍자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지? 자, 바로 부문 분석 바로 한번 가보시면은 작가가 누구예요? 박지원입니다. 그쵸? 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실학주의, 조선 후기의 실학주의 사상의 대표 주자인데요. 자, 그렇다면 박지원은 어떤 사람이냐? 실학주의가 어떤 사람이길래? 자, 당시에는 일단은 성리학이라는 철학이 굉장히 이제 팽배했습니다. 성리학이 유행이었는데, 자, 성리학 같은 게 뭐냐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철학에 대한 공부라고 해야 할까요? 음, 그런 철학에 대한 공부인데, 물론 그 철학에 대한 공부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 당시 양반들이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 공부만 해. 근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철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중요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양반들은 그런 약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철학, 그런 성리학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다음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양반들이 약간 똑똑한 척 하면서 약간 그런 철학만 공부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런 상황을 비판해서 나온 게 바로 실학주의야. 알겠죠? 즉, 양반들이 그런 철학을 공부한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약간 허례허식이라고 하죠. 약간 똑똑한 척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지 혼자 고상한 척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약간 자신들의 허례허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거지. 따라서 그런 성리학을 비판해서 나온 게 바로 실학주의다. 그리고 그 실학주의의 대표주의가 바로 박지원이다. 아하, 그렇다면 박지원은 어떤 것을 주장했던 사람일까?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야.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박지원, 실학주의다. 알겠죠? 자, 그런 박지원이 쓴 양반전은 무엇을 비판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고상한 척하는, 똑똑한 척하는 그런 양반들을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야. 알겠지?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양반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즉, 나라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 양반전의 주제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죠. 주제. 양반들의 무능함.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없는 무능함. 그리고 똑똑한 척, 고상한 척하는 허례허식. 그리고 탐욕스러운 양반들. 이런 양반들에 대한 풍자가 담긴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시대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입니다. 조선 후기예요, 이거. 알겠죠? 실학주의는 조선 후기쯤에 나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실학주의야. 알겠죠? 그리고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바로 본문 분석 한번 가보자. 자,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정선군에 정선이라는 지역에 어떤 양반이 살았대요. 자,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래?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한대요. 아하, 그렇다면 그래도 착한 양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착하기는 해. 하지만 집이 가난해가지고 해마다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 먹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빨간색 표시해놨죠? 빨간 글씨. 나라의 바축을 내는 양반. 즉,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무능한 그런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다. 알겠지? 잘 봐주세요. 이 문장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만큼 무능한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장면인 거야. 알겠지? 양반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면 뭐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그쵸? 즉, 양반의 무능함을 풍자하는 그런 장면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나라, 나라 곡식을 계속 빌려먹고 결국은 갚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관철사는 그 약간 나라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철사는 양반을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고요. 그리고 다음 동그라미 기억,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자, 역시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찌질해 보이잖아요, 엄청? 약간 능력도 없고, 약간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그런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기억도.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알아주세요. 뭐, 약간 어렵지 않은 한자성어인데, 속수무책.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정도 한자성어는 약간 아셔야 됩니다. 속수무책. 즉,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소리야.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러자 그런 찌질한 양반을 보고 양반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혼자 갚는 데는 곡식 갚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려. 즉, 양반.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즉, 조금도 1푼도 도움이 안 되는구려. 라고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아하, 그렇다면은 이 양반의 아내는 어떤 인물이야? 양반의 무능함, 그리고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비생산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안 되는. 돈 안 되는. 돈이 안 돼. 즉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지. 알겠지? 그런 걸 비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반의 아내는 역시 똑같이 양반의 무능함과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여기 적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이 양반의 아내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왜? 작가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이런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가라고 그랬지, 박지원이. 그죠? 그러다 이 양반의 아내 또한 역시 그런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또 부자라는 약간 뉴페이스가 나오죠. 그죠?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 부자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 마저 한번 읽어보자. 양반은 가난하다고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비천에서 감히 말을 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양반을 보면 움츠리고 숨죽이채 기어가서 바닥 엎드려 절해야 되고, 그리고 코가 땅에 엎드려 무릎을 기어야 되고, 이런 숨을 겪어서 살았대. 아하, 여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 부자는 돈은 많아요. 그죠? 근데 계급은 어때? 계급은 낮아. 아하, 그렇다면 이 부자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무리 당시 돈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계급이 낮으면은 조금 약간 부당한 취급을 받았구나. 약간 수치스러운 취급을 받았구나. 라는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쳐주세요. 당시 시대상. 여기 문장들.
여기 별표 한번 꼭 쳐주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한 게 뭐야?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양반 신문을 사겠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시대상, 아하, 당시에는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매관 매직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이 매관 매직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부터 이루어집니다. 즉, 신분제가 점점 문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양반한테 말을 하니까 양반도 오히려 몹시 기뻐하면서 콜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부자는 양반의 약간 빚, 곡식을 갚아준 거지. 자, 다음입니다. 자, 군수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이상했던 거지. 아니, 그렇게 이제 나라 곡식 못 갚아서 쩔쩔 매던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갚았을까? 군수가 약간 궁금했던 거야. 자, 그래서 군수는 이 양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갚았어?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양반을 방문하고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기억 봐봐.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잔방을 입은 채 엎드려서 자신을 소인이라고 지내요. 왜겠니 얘들아? 양반은 지금 신분을 팔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양반이 아니게 된 거지. 그죠? 자, 어쨌든 그 썰을 듣고 군수가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굉장히 약간 이중적인 반어법이 약간 어느 정도 서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군자답거나 부자요, 양반답거나 부자요, 뭐, 샤라샤라, 부자다 인색하지 않으니, 뭐, 샤라샤라. 자, 지금 보면은 부자를 뭐 하고 있니, 여기? 어, 이런. 지금 부자를 뭐 하고 있어요? 부자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죠? 부자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군수가 정말 부자를 곱게 보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야. 죄송합니다. 이거 왜 자꾸 넘어가니? 군수는 여기서 부자를 정말 곱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자, 여기 잘 보세요. 군수는 표면적으로는 부자를 칭찬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잘 보세요. 돈으로 신분을 사서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부자의 속물적인 태도를 비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알죠?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이 군자의 태도는 지금 반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겉으로는 부자를 칭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부자의 속물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요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중요해요. 자,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하지만 증서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가는 훗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 딴소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증거를 만들자. 사람들을 모아서 증인으로 삼고 증거를 만들자. 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군수는 상인들을 모두 불러서 약간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제 증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증서 만드는 과정이야. 여기다 한번 잘 봐주세요. 부자는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호정과 이방의 아랫자리에 세웠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부자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고요. 부자가 높은 자리에 있고 양반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서로 뒤바뀐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증서를 나옵니다. 첫 번째 증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증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증서가 두 개가 나오지. 증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증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두 번째 증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지 요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가보자. 자, 잠깐 가기 전에 자, 여러분 잠깐 실례 좀 할게요. 한 3분만 있다가
약간 잠깐 간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 3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저 한번 가보죠. 자, 증서 첫 번째 내용.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증서 1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잔소리 뭐 했어요? 문장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읽어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양반으로서 해야 할 행동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증서 1에 나타난 양반의 행동이 아닌 것은 약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글을 읽어 주셔야겠죠. 시험에서도. 그렇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가보자. 자, 일단 보면은 두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양반은 치고가 많대요. 어, 사라고 하기도 하고, 독수하면 사라고 하고, 그리고 벼슬하면 대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군자, 무진, 이거 일일이 다 하이라이트 안 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밑줄 한번 쓱 쳐주세요. 군자, 그리고 문신, 양반, 이렇게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호칭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봐봐, 여기 마지막 문장. 네가 원하는 칭호를 따를지어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단. 자,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오경, 새벽을 얘기해요. 어, 거의 약간 아침이 다 돼가는 새벽을 얘기합니다. 자, 이 오경이면 일어나서, 되게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등잔불을 켜고 이거를 외워야 된대요. 미친 듯이 외워야 된대. 약간 끔찍하죠? 자,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다 이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돼. 왜일까? 까오가 있는 거야. 어, 즉, 허례허식. 적어주세요. 중요합니다. 허례허식. 까오가 있는 거지. 자, 이거 다음 행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를 딱딱 맞추고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 자극하고 그리고 샬라샬라 하고 그리고 털모자는 옷소매에 닦아서 먼지를 탁탁 털어서 윤인하게 해야 되고 역시 까오지 허례여시 손을 씻을 때는 주먹으로 마찰하지 말아야 되고 역시 까오예요. 약간 방정맞게 손 씻지 말란 소리야. 그리고 소리를 길게 뽑아 노비를 부르고 걸음은 느리느리 걸어야 돼. 양반은 뛰지 않는다. 알겠지? 자, 그리고 고문진보라 당시 품이라는 책을 깜지 써야 돼. 깜지를 해야 돼.
그리고 손으로 돈을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돼. 왜? 약간 좀 깎아줘 이러면 역시 까오가 떨어지잖아.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으면 안 되고요. 맨 상태로 식사해서는 안 된대요. 역시 뭐야? 까오야.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차려입고 식사를 해야 돼. 방정맞게 약간 식사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국을 먼저 떠먹어서는 안 돼. 즉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양반의 허례 허식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쓸데없는 허례 허식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인 거야.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다음 행동들도 다 똑같습니다. 화가 나도 그릇을 가로채면 안 되고, 약간 욕해서 안 되고, 그리고, 네, 그런 행동들. 화롯불에 손을 쥐어서는 안 된대. 약간 손난로 피지 말라는 소리야. 어이가 없죠? 역시 까고 떨어지니까. 알겠죠? 자, 이런 행실 가운데 양반 신분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양반 신분을 박탈당한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증서1의 내용은 뭐야? 쓸데없는 허례허식, 지나친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양반들을 비판하는 그런 증서인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증서1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에 약간 도장을 찍는데, 이거 잘 보세요. 그 소리는 북이 둥둥둥 울리는 듯하다. 그리고 그 모양은 북두성이 세로로 놓이고, 북두실성이 세로로 놓이고, 삼성이 별이에요. 별들이 가로로 놓인 듯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문장이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별표 쳐주세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문장은 지금 현재 지금 증서를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장소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다. 알겠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엄숙한 분위기다 보니까 부자한테 여기 위압감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지.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자, 양반, 다음 부자의 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양반이란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성과 같다고 들었는데 양반이란 게 정말 이뿐이라면 너무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뭔가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아이고,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주세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 이 동그라미 니은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부자의 태도는 약간 제가 여기 돈미세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부자의 어, 물질주의적 혹은 계산적인 태도를 풍자하는 거야. 계산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해악하는 거야. 즉 부자가 양반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뭐야? 자기한테 약간 이익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약간 양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부자의 약간 이익 중심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해악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자, 해악이라는 키워드도 약간 풍자랑 비슷해요.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약간 해악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약간 해악과 풍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악과 풍자의 차이점은 뭐다? 풍자는 비판. 하지만 해악 같은 경우는 약간 오히려 약간 비판의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악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부탁을 하니까 군수가 증서를 새롭게 만듭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증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증서는 어떤 내용일까?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증서 보시면 하늘이 백성을 산원공상 네 가지 백성이 있다고 했대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 조금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아까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자, 산원공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이나 약간 다른 거 공부를 하면서 약간 이론적 명칭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자, 사가 뭐냐면은 한번 쓱 적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는 선비들을 뜻해요. 즉, 공부, 벼슬을 뜻하는 거지.
자, 반면에 농은 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듯이 농업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공은 기술을 뜻해요. 약간 뚝딱뚝딱 뭐 만드는 거. 그리고 상은 상업을 뜻합니다. 장사를 뜻해요. 자, 이렇게 백성들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를 봐봐. 이 산업공상 순서가 뭐냐면은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순서예요. 그렇다면은 당시 사람들은 선비, 즉 공부하고 벼슬하는 것을 먼저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낮게 여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증서 내용도 봐봐. 이 넷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 따, 라고 나와 있죠? 이 산업공상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를 바탕으로 나열한 거야, 산업공상.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부터 내용 한번 가보자. 자,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데, 근데 글 공부만 대충 하면은 크게 출세할 수 있대요. 아무리 약간 뭐 운이 안 좋더라도 최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직책은 받을 수 있다는 소리지. 글 공부만 대충 해도. 자, 그리고 다음 문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 벼슬길에 나설지라도 아무리 약간 그 신입 벼슬이라고 할지라도 이름난 은간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게 바로 뭐야? 양반의 혜택이야. 아하, 그렇다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양반의 혜택은 뭐야? 다른 백성들처럼 힘들게 일 안 해도 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즉,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왼쪽에 적어놨죠? 양반의 부정부패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장면인 거야. 알겠지? 네,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저랑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만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바로 쭉쭉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도 굉장히 가관이에요. 선비는,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곤궁해도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뺏어다가 제 눈을 먼저 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제 바퀴임을 매게 한들 누가 대들 사람이 없어요. 즉, 백성들을 지 맘대로 가져다가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의 집 재물도 그냥 마음대로 뺏을 수 있대요. 자, 그다음 여기서도 역시 뭘 나타내는 거야? 양반의 부정부패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증서2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반문단 한번 가보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부자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세요.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자, 지금 양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역시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 거야? 풍자를 하고 있는,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장면만큼은, 이 대사만큼은 이 대사도 마찬가지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목소리가 대변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조금 애매해져. 애매해지죠? 부자는 그렇다면 어떤 인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네, 마찬가지로 그 양반, 약간 이익 중심적인 태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익 중심적 태도를 가진 반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만큼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알겠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네,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학습 활동 같은 경우는 저랑 크게 약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한번 쓱 봐주세요. 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자고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발물과 조깅을 한다. 찬물로 씻으면 피부 관리가 냉수로 샤워한다. 자, 이것도 학교에서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풍자입니다. 풍자인데 뭘 풍자하냐면은 외래어를 남용하는 현재 모습을 풍자하는 거야. 알겠지? 생각해봐. 달리기, 조깅은 똑같은 뜻이고요. 찬물과 냉수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뭘 더 많이 써요? 조깅이라는 단어, 그리고 냉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얘네 두 개 다 외래어지.
하나는 약간 영어, 하나는 한자. 그렇죠? 이렇게 외래어를 남용하는 현재 상황을 풍자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자, 여기 그림도 뭘 나타내고자 하는지는 알겠죠? 자, 지금 시민의식이 뭐 하고 있어요? 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구를 보자. 여기 두 번째 글자. 시민의식 화려하게 폭발. 자, 근데 장면을 보니까 지금 쓰레기들이 지금 여기저기 만연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시민의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이 없는 오늘날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되게 재밌게 표현했잖아. 시민의식이 화려하게 폭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특징 보면은 시민의식이 사라진 모습을 오히려 시민의식이 화려하게 폭발이라는 문구로 비꼬아서 풍자한다. 자, 그다음 이것도 알아두세요. 약간 디테일하게 나오면 이것도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다음에 이 구절에서 쓰인 표현법은 바로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왠지는 알겠지? 시민의식이 사라졌는데 시민의식이 폭발하고 있대요.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어떤 약간 인터뷰 장면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 학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인터뷰냐면 약간 바다 동물들끼리 약간 인터뷰하고 그리고 사람인 기자가 얘네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주제는 약간 환경 오염이고요. 자,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바다거북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바다거북이 내가 알려주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죠. 자, 근데 내용을 봐봐. 뭐가 이상해. 비닐봉지를 먹으면 된대. 어. 그리고 끈에 묶이면 된대. 그리고 석유로 오염된 바다를 헤엄치면 된대. 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야? 현재 바다 오염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알겠죠? 현재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상어 봐봐. 자, 어느 날부터 물고기들이 기형으로 태어나고 물고기들 몸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너를 먹겠다. 해가지고 기자가 살려주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상어의 대사가 더 웃겨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도 병들도 더럽겠구나. 심지어 이 더러운 곳에 살고 있다니. 너를 먹을 필요도 없겠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 되게 더러운 존재들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역시 환경 오염을 풍자하는 그런 장면인 거야.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일어난 환경 오염, 바다 오염을 풍자하고 있는.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보면은 그런 환경 오염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사.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 같으니. 이게 바로 주제겠죠. 그렇죠? 인간이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키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풍자.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풍자라고 알아볼 수 있겠다. 네. 일단은 양반전 단어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가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은 글 속에 있습니다.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